독서 구매비가 우리 회사 무제한이에요. 그 무제한으로 책은 구매할 수 있거든요. 좋은 제도나 프로세스에 대한 씨앗들은 보통 직원들이 먼저 시드를 주죠. 퇴사한 친구가 이제 어느 날 나한테 메일을 썼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휴가 자기결제 직원들이 원하는 거라고. 아, 그런 거였어? 그래서 바로 이제 도입이 된 거죠. 표면적으로 해석을 하면 당연히 회사가 만들어내는 어떤 무언가가 세상에 필수적일수록 좋겠죠. 또 어떻게 보면 세상에 필수적인 것만 만들다 보면요, 이렇게 많은 회사가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어쨌든 우리가 삶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의미 있게 쓰이는 무언가들을 만들어주고 연결해주는, 만들어주는 회사. 좋은 회사는 꼭 이 제품으로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이 회사의 문화, 운영 방식, 이런 것들이 세상에도 영향을 주거든요. 저희가 지금은 이제 4가지로 되어 있어가지고, 첫 번째가 이제 잘하는 일을 합니다. 이건 우리 회사의 이제 인재관이에요. 그 인재관의 그 근본이 되는 책이 하나 있어요. 유능한 관리자라고.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는 탤런트.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탤런트는 노력하지 않아도 갖추어지는 것. 어떤 사람은 그냥 달리기 잘하고,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에 강하고, 이런 강점들이 있단 말이죠. 거기에 집중해서 자기 개발을 하라는 이제 그런 게 되게 강조되어 있는 책이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성과라는 것이 효과로 바뀌게 되고, 거기서 또 이제 강점이라고 한국말로 표현하는데 정확히 탤런트라고 돼 있거든요. 탤런트를 얼만큼 잘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는 일을 주느냐가 회사의 성과를 결정한다 라는 책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중간 관리자가 그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 우리 회사의 인재관이에요. 그래서 면접 볼 때 그 사람의 탤런트를 파악해라. 진짜 그냥 잘하는 거. 이 사람은 그냥 사람들 설득을 잘해. 그래서 뭐라도 팔아올 수 있는 사람이야. 라든지 창의력이 너무 좋아서 기획 직군에 잘 맞는, 그러니까 새로운 일을 할 때 잘 맞는 친구야. 아니면 이 친구는 엉덩이가 무거운 친구야. 왜? 그냥 얘는 잘 참는 거지. 이런 거죠. 이런 것들 잘 파악을 해라. 특히 면접 볼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없는 거 자꾸 개발하려고 하지 말고 잘하는 거. 특히 탤런트. 맞춰서 일을 줘. 이런 거. 이 일을 잘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 볼게. 그거 너도 판단해 봐. 물론 잘하는 애도 좋아하면 최고고요. 그러니까 그런 철학들을 좀 담고 있는 그 문장 안에는 설명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핵심 가치 교육을 하거든요. 시선 들어오면은 그럼 처음에 이제 잘하는 일을 합니다. 라고 하면 이제 그래 잘하는 일을 해야지 그런 것도 하는데 이제 이런 게 좀 쌓여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가 이제 부끄럽지 않은 일을 합니다. 인 거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소프트웨어, 인터넷 서비스 이런 쪽들에서 수익을 쉽게 창출할 수 있는 방법들이 되게 의외로 많이 있어요. 유혹적인 일들이 좀 있죠. 근데 그런 일들에서 우리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이제 경계짓는 문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부끄럽지 않은 일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익숙해지지 않습니다라는 거는 변화에 대한 수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변화. 지금 회사가 이제 업력이 30년 되면서 생각보다 이 변화에 순응하는 게 능동적인 에너지를 필요로 해요. 회사 내에서 많이 나오는 사례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예를 들면은 우리 회사는 PC 버전 때부터 일들을 해왔고 소위 성공이라는 걸 했고, 이제 모바일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많은 회사들이 그랬어요. 모바일 퍼스트. 모바일부터 먼저 생각을 해. 그만 알고는 있는데 회사에서 일하는 습관은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면은 서비스 기획을 하면 PC 버전도 기획을 해야 되고 모바일 버전도 기획을 해야 되잖아요. 아무래도 PC 버전이 스펙이 더 넓긴 해. 그러면은 PC 버전부터 기획을 하고 거기서 뽑아가지고 모바일 버전을 만들거든요. 그렇게 못하게 하는 거지. 지금 모바일 시대니까 모바일 버전부터 먼저 기획을 하고 디자인을 해야 돼. 그러면은 내부에서 얘기가 나오는 거지. 이거 어차피 이제 이쪽 PC로 하면 풀스펙이면은 또 어차피 다 다시 해야 되고 저쪽 막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렇지만 PC부터 하고 모바일 갈 때 하고 모바일 버전부터 만들고 PC 버전 할 때 다른 결과물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변화가 의도적으로 하자면 잘 안 돼. 계속 얘기를 해야 되고 스스로 막 내가 지금 뭔가 이전 관성인대로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의심을 끊임없이 해야 되거든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변화를 강조하고 싶었고 익숙함이 익숙해지지 않는다는 표현이 됐고요. 그 네 번째는 쉬운 일은 효율적으로 하고 어려운 일은 효과적으로 한다.
이거거든요. 효율과 효과에 대해서 제가 좀 많이 강조하는 편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이 말을 좀 혼동해서 쓰는데, 효율은 어떤 결과를 내는데 어떻게 하면 적게 넣을까? 적게 넣고도 같은 효과를 만들어낼까에 집중하는 게 효율이고, 효과는 같은 걸 넣어도 더 크게 만드는 데 집중하는 거거든요. 차이가. 그러니까 쉬운 일 같은 경우는 진짜 쉽게 해야 돼요. 쉽게. 자꾸 쉬운 일에다 많이 넣으면 안 돼. 쉬운 일은 적게 넣는 데 집중을 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어려운 일은 효과적으로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말에 함의되어 있는 거는 결국 이 어려운 일은 큰 기대를 하고 하는 일이고, 큰 기대에는 그만큼 인풋이 들어가야 돼. 그게 도구일 수도 있고, 투자일 수도 있고, 노력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른 거죠. 그래서 그런 어려운 일들에는 적절한 특히 도구를 활용해라. 그리고 적절한 투자를 해라.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효과성에 집중해라. 라는 이제 저희의 일하는 태도에 관련된. 어쨌든 그 책이 가지고 있는 이제 긍정성, 분위기가 분명히 있어서 가능하면 좀 책들이 우리 회사에 직원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들이 어떤 식으로든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냥 저는 집에 책이 많아요. 많이 사고. 왜 사냐? 물론 읽기 위해 사지만 책을 쌓아두면 집에 덕을 쌓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회사에도 책을 쌓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덕이 쌓이고. 근데 그 덕이라는 게 우리는 책의 어떤 긍정적 역할에서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 전파될 거고,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이제 좋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그런 분위기를 어떻게 만들까. 그래서 그 중에 하나는 회사에 이제 독서 구매비가 우리 회사는 무제한이에요. 그 무제한으로 책은 구매할 수 있거든요. 그런 어떤 프로세스가 있는 거고, 또 물리적인 공간에 책들이 좀 잘 이게 놓여져서, 근데 그 책들이라는 게 그냥 무질서하게 막 놓여져 있는 게 아니라 좀 어떤 형식들을 갖추고 있다면, 예를 들어서 전 사실 이렇게 운영을 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거기에 예를 들면은 뭐 대표가 이번 달에 재밌게 읽은 책, 아니면 우리 팀장이 재밌게 읽은 책, 그러니까 그 책이라는 게 결국 또 그 개인을 드러내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거 좋아서 이런 걸 읽었구나. 그 책 안 읽더라도. 뭐 그런 것도 좀 느끼고 하면서 결국 이 책으로 어떤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게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마침 기회가 돼서 밑에 이제 그 카페 리뉴얼 할 때 이제 약간 도서관 개념으로 책들을 많이 좀 전시해 놓고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결국 그런 그 좋은 제도나 프로세스에 대한 씨앗들은 보통 직원들이 먼저 씨드를 주죠. 그래서 그거를 그냥 무시 안 하고 주의 있게 들여다보고, 혹은 또 관련 부서들이 검토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시를 내려주면은 그 중에서 이제 좋은 제도들로 정착되는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휴가 자기결제 이런 것들도 직원들이 많이 원했던 거고, 그러니까 휴가 자기결제 같은 케이스는 되게 재밌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루 미만, 그러니까 이틀 이상 안 되는 장기 결제, 장기 휴가 외의 결제는 자기가 다 셀프 결제하거든요. 위에 컨펌 안 받고. 누가 제안을 했냐면, 퇴사한 친구가 이제 어느 날 나한테 메일을 썼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외국으로 스카우트가 돼서 어느 날은 가면서 자기가 이제 한국 좀 이렇게 하면서 정리하면서 하니까 옛날 생각도 나고, 뭐 그때 뭐 배웠던 고맙기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주면서 마지막에 그 휴가 자기결제 직원들이 원하는 거라고 그러면서 막 설명하길래, 그런 거였어? 그래서 바로 이제 도입이 된 거죠. 표면적으로 해석을 하면 당연히 회사가 만들어내는 어떤 무언가가 세상에 필수적일수록 좋겠죠. 그게 이제 가장 쉬운 정의일 수가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 세상에 필수적인 것만 만들다 보면요, 이렇게 많은 회사가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는 굉장히 다양한 무언 부가가치들을 필수적이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영화 안 본다고 뭐 난리 난 것도 아니고, 이제 필요하다라는 것들의 스펙트럼은 굉장히 다양한데, 어쨌든 우리가 삶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의미 있게 쓰이는 무언가들을 만들어주고 만들어주는 회사.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그 세상에 필요한 회사인 것 같고요. 이제 그 안에 좀 더 의미가 있는 거는 이제 그 회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회사는 꼭 이 제품으로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이 회사의 문화, 운영 방식,
이런 것들이 사회에도 영향을 주거든요. 그 파급력도 엄청 크고 그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삶과 일을 이렇게 같이 밸런스를 맞추고 있는지, 그리고 그게 제도적으로 또 갖춰지는 게 있을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자기결제 같은 것들을 만들었어. 그랬더니 여기 지금 이사님도 얘기 들으시고 우리도 도입을 해야겠다. 도입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되게 긍정적인 영향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회사의 문화가 전파되고 그런 것 때문에 뭔가 더 좋아지는 거. 이것도 되게 회사의 어떤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